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일정이 있어서 조금 방송이 늦었습니다. 러시아 국영은행 블록체인의 금 기반 디지털 금융 자산을 발행한다. 자, 러시아에서 속도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러시아의 종이돈 루브라를 대체한 CBDC 그리고 금 기반한 디지털 금융 자산을 발행을 한다. 인프라가 깔려나가는 속도가 확장된다는 겁니다. 남미에서 브라질,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이제 따라오는 유럽, 일본, 미국, 중국은 이미 CBDC가 상용화가 되어 있죠. 시범은행, 시범 국가 지역이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이제 대한민국과 아세안과 전 세계 국가들이 동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 스베르뱅크가 금 기반 디지털 금융 자산을 발행해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베르뱅크는 공식 채널을 통해 금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금융자산 DFA를 발행했으며 금속 판매 기업 솔포가 발행 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투자자가 됐다. DFA의 발행 기록 및 유통은 모두 블록체인에서 진행되며 금 가격에 따라 DFA의 가치는 변동될 수가 있다. 스베르뱅크는 최대 15만 개의 DFA를 2023년 7월 30일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중요한 거는 현재 인프라가 확장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커스일 것 같아요. 즉, 금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금융자산, 이 부분을 확장해 나가서 러시아의 CBDC와 이 디지털 자산과 그리고 각종 토큰들과 코인들, 그게 바로 금융기관의 접목이 되는 겁니다. 혈관이 확장해 나간다는 거죠. 이 연장선에서 리플과 XRP의 시계축은 빨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차는 발생을 하지만 조금 빨라질 수도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속도는 늦춰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방향의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다는 건 이제 엄청난 속도로 또한 다가오는 CBDC의 속도도 빨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과정 안에서 경제는 높은 노이즈와 파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면에 속도는 빨라질 수가 있다. 자, 미국은 내전으로 쪼개지고 달러 기축통화 무너진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의 저주. 자, 참고할 만한 부분인데요. 저는 필터링해서 봅니다. 다만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볼게요. 자, 드미트리 메드데테프 러시아 국가안보회 부의장이 미국이 내전으로 나라가 분열하고 일론 머스크가 분열한 나라 중 한 곳의 대통령이 된다. 이거 무슨 말이야? 미국이 내전으로 나라가 분열하고 머스크가 분열한 나라 중 한 곳의 대통령이 된다고 트윗으로 예측했다. 그의 트윗 계정은 11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의 공식 트윗이라고 인증되어 있다. 그는 푸틴 대통령 밑에서 러시아 연방 총리를 역임했고 푸틴이 연임 제한을 우려하려 총리를 하고 있을 때 대통령직을 수행한 인물이다. 즉 굉장히 파괴력 있는 러시아에서 푸틴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언이라기보다 황당한 희망 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에 대한 저주로 읽혀진다. 새해를 앞두고 사람들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설들로 미래를 예측한다. 우리들도 겸손하게 기여를 하겠다며 다양한 예측을 쏟아냈다. 그는 미국은 내전이 발생하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결과적으로 독립할 것이다. 텍사스는 멕시코와 동맹국이 된다. 이거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내전이 끝난 뒤 공화당이 담당할 여러 주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브레튼 우즈의 체제의 통화 시스템은 붕괴하고 IMF,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월드뱅크는 무너진다. 자, 그러면서 유로화와 달러는 글로벌 준비통화로서 유통이 중단되고 디지털 화폐가 대신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원유 가격은 150달러까지 오르고 프랑스와 독일과 위성국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독일 제국 사이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서 저주했다. 자, 미디어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뭐다? 자, 미국의 경제가 빠그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파이가 의도적으로 저는 축소가 되고 있다고 봐요. 여기에 브레튼 우즈의 통화 시스템, 현재 통화 시스템을 부셔주고 있죠. 그쵸? 그리고 IMF와 월드뱅크, 그 뒤에 다른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겠죠. 그 연장선에서 기득권은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바로 유로화와 달러, 종이화폐 시스템이 중단과 100% 중단되지는 않겠죠. 종이화폐와 CBDC에 공존하겠죠. 시가차를 두고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 CBDC를 사용하게 될 때 스위프트 2.0이 도래하겠죠. 디지털 화폐가 대신 사용하게 될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미디어에서 말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대중들이 이거 봤을 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쵸? 너무나 황당스러운 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나 우리는 이 시스템을 필터링해서 받아들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 그대로, 해시레이트는 20배, 가격 상승해보라. 자, 볼게요.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스캇 멜커가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자, 해시레이트와 가격, 이 가격을 비교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 말 수준에서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바로 그 고점 매물대에 현재 지금 딱 지지를 받고 있죠. 반면에 해시레이트는 1000% 상승했다. 10월 최고점 기준으로는 2000% 상승했다. 해시레이트와 가격 차트를 공유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치면 이렇게 되면 채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은 즉 가격이 너무나 펀더멘탈 대비해서 가치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의도적으로 박살나 있다. 루나, 테라누나, 셀시우스, 보이저, 3에로 캐피탈, FTX까지 의도적으로 부셨다. 여기에 연준의 엄청난 긴축,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해서 양털깎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 코인 시장은 부셔졌겠죠. 다 떠나가고 그들은 열심히 모으고 있다. 니들은 들어오지 마. 우리가 모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매입할 수 있는 최적의 시그널이란 걸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스캇 멜커는 가격은 떨어졌지만 비트코인의 채택과 해시레이트는 대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가격이 해시레이트를 따라잡는다고 상상해봐라. 즉 펀더멘탈에 따라잡는다. 시차를 두고 통상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와 비트코인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큰 그림에서. 다만 시차만 발생할 뿐이죠. 즉 지금은 매입하기 최적의 시그널이다. 비트코인 전체 축적 주소수, 비트코인 보유량 및 주소수가 증가하고 있다. 비트코인 장기 투자 신뢰를 반영한다. 갤럭시 디지털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업차 되나. 파산위기 아르고에 1억 달러 구제금융을 제공한다. 어차피 이 시장은 과점으로 되게 될 겁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펀더멘탈이 안 되는, 자금력이 딸리는 또는 그들에 의해서 양털깎기가 진행됐던 3위의 FTX가 파산하게 되었지만 이 그림 또한 결국 쩐주들에 의해서 재배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과점으로, 그리고 이들의 지배를 받는 지금 그림의 연장선에서 소규모들이 나오겠죠. 결국 중요한 건 과점으로 진행되게 될 겁니다. 지금 시기에 혹한기에 이들은 싸게 헐값에 끊임없이 판을 다시 짜고 있겠죠. 자, 웨어러블 가이 123님의 트위터인데요. 자, 보게 되면 중요한 말. 2022년이 흥미로웠다고 말하는 것은 상가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2023년은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2023년은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다? 리플과 SEC의 소송, 그 부분에 대한 규격이 나온다. 2023년은 가상자산 규제 초속 다시는 원년이 될 것이다. 더불어 XRP의 본격적인 인프라와 함께 대놓고 이제 대면적으로 대외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원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리플 파트너, 비자와 함께 거의 즉각적인 국경 간 P2P 결제를 출시한다. 자, 디머니는 태국의 비자 고객에게 거의 즉각적인 국경 간 결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방콕 포스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거대 핀테크이자 리플 파트너인 디머니는 비자 다이렉트를 국제 결제 플랫폼과 통합하기 위해 비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사용자는 수령인의 비자 카드 세부 정보만을 사용하여 160개 통화로 170개 이상의 국가에 거의 즉각적인 P2P 국가 간 결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수취인에게 도달하는데 며칠이 걸리는 기존 시스템과 달리 30분 이내에 자금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023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디머니는 2020년 3월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태국의 거대 핀테크 기업은 리플렛을 활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태국 안팎에서 국경 간 결제를 당일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보게 되면 2024년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XRP 인플루언서들이 이 파트너십을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트너십은 ODL, 리플의 ODL 서비스가 아니라 비자 다이렉트를 사용한다는 점을 언급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미디어상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첨부를 해서 제 생각을 언급드리면은요. 자, 마스터, 비자. 이들이 글로벌 결제망을 바로 디지털 커런시와 리플과 XRP와 함께 깔아나가고 있죠. 그쵸? 결국 그 연장선에서 리플 네트워크, 글로벌 송금업체, ODL 이 부분으로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이런 시스템으로 가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연결이 되겠죠. 그쵸? 그 연장선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금감원 가상자산 주석 공시 모범 사례 발표. 근거 조항 신설할 것. 자, 대한민국 금감원에서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주석 공시 모범 사례와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대한민국에서도 규제와 규격 그 부분이 마련될 그 시스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경률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 팀장은 대한상공회에서 의원 회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회계, 감독, 감사 감독 이슈라는 세미나에서 가이드라인은 모범 사례 성격으로 기업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 이용자 이해를 제거하고자 참고차 제기했다. 유럽 미카 법안을 차용해 정리했다. 자, 그래서 주석 공시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한 뒤 주석 공시에 대한 사례도 배포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범주에는 NFT, CBDC가 포함되지 않는다. NFT의 경우 컨센서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이다. 가상자산의 시장 가치는 가상자산 거래소 시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거래소를 선택한 이유와 거래소 명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24시간 거래되는 점을 고려해 특정 시점 시세를 적용한다. 이 시스템이 시차를 두고 도입이 됩니다. 즉 2023년은 가상자산 규제의 초속 따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다? 바로 리플과 SEC의 소송. 그 부분으로 인해서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는 것. 리플 테스트로 명명되겠죠. 더불어 전 세계에 리플이 어느 정도 알려지는, 더불어 대중이 조금은 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겠죠. 대외적으로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한 해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행 또한 2020년에 전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총재가 글로벌 디지털 화폐 CBDC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연구 전담 조직 구성해서 지급결제 혁신기술 연구 강화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은행 또한 준비가 되어 왔고요. 최근 7월 달이죠. 한국은행 부총재보에 이종렬 금융결제국장을 선임하였다. 임기는 2025년 7월 19일까지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에 기여할 듯하다. CBDC에. 자, 보게 되면은요. 이 부총재보는 금융결제국에서 팀장, 부장, 부국장을 거쳤다. 금융결제국장에 보임된 후 IT 발전과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기반 마련, 빅테크, 핀테크 대응 등 지급결제 관련 주요 현안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큰 현안 중 하나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을 총괄하는 등 한국은행의 역할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CBDC의 인프라를 지금 적극적으로 물밑에서 진행 중입니다. 결국 제도와 시스템은 마련이 되겠죠. 자, 그러나 미국에서 암호화폐 변호사 법원에 리플 지지 패러다임을 대신해 소송 참여 요청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질질 끌려 나가고 있죠. 대외적으로 보기에 결국 흔들어가면서 마지막 최종 그 부분이 나올 때도 엄청나게 흔들어대면서 리플 홀더들을 많이 흔들어댈 겁니다. 이때 털리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언급드렸죠. 소송은 큰 그림에서 지나간다. 이미 기득권이 그 미래를 그려놓고 있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비자, 마스터, 그 위에 바로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 글로벌 금융 중심 힘장 세력이 있다. 유대인을 기득권으로 한 빌더버그, 로스차일드, 연준, 유럽 중앙은행, IMF, 월드뱅크, ADB, UN, WTO, 그리고 전 세계의 글로벌 JP모건,
시티,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HSBC,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송금 글로벌 금융 기득권이 이 심장을 깔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